대단원 3 설득이라는 창과 방패입니다. 학습지는 009 토론이고 교과서는 82쪽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토론의 과정과 결과 평가하기, 논제를 정하여 상대를 설득하기, 광고에 나타난 설득의 방법 파악하기, 그 효과 평가하기 등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득과 토론, 그 중에서도 정책 토론에 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설득은 상대의 신념,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설득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두 번째, 감성에 호소하기. 세 번째, 인격적 감화. 등의 설득 방법이 있습니다. 논리적 설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상대를 설득합니다. 감성에 호소하여 설득하기는 상대의 감정을 움직이는 설득 방법입니다. 상대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게 만들어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게 만든다거나 나를 두려워하도록 하여 나에게 복종하게 하는 방법 등이 감성에 호소하여 설득하기에 해당합니다. 인격적 감화는 말하는 사람이 높은 지성이나 도덕성을 지니고 있을 때 듣는 사람이 더 말을 따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똑같이 욕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해도 평소에 욕설을 많이 하는 친구의 말보다는 생활 태도가 바른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 인격적 감화의 예입니다. 자, 논리적, 감성에 호소하기, 인격적 감화는 홀로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를 주로 사용하는 토론에 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토론이란 공동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하나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도입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라는 점에서 토의와 유사하지만 토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임에 비해 토론은 하나의 해결책을 놓고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따진다는 점에서 토의와 토론은 다릅니다. 자, 문제 해결책에 관하여 토론을 하는데 토론의 주제이기 때문에 두 글자로 줄여서 논제라고 부릅니다. 논제에 대해서 긍정 측과 부정 측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 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말하기입니다. 긍정 측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제시한 논제, 해결책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부정 측은 문제가 없다거나 혹은 심각하지 않다거나 혹은 긍정 측의 해결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한다는 것은 긍정 측과 부정 측이 논리를 다투고 심판관이 이를 심판해서 이기고 지고 승패가 분명하게 갈린다는 뜻입니다. 자, 토론이란 스포츠와 유사합니다. 스포츠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기술이나 힘을 겨루듯이 토론 역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논리를 겨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논리를 다투는 거고요. 누가 더 이치에 맞는지 방법적으로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논제를 진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제는 의견을 나눌 거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긍정형 평서문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부정형 표현, 뭐뭐하면 안 된다 가 아니라 긍정형 표현,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표현되어야 하고요. 의문문이나 명령문, 청유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긍정이나 부정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정적 표현, 어떤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서라고 쓴 겁니다. 평서. 자, 아래에 5가지 논제를 제시했는데 내용은 유사하게 담고 있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릅니다. 이 중에서 어떤 표현 방식이 올바른 논제의 표현 방식인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른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은 왜 안 되는지 이유도 옆에 학습지 옆에 써보세요. 토론의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토론은 고전적 토론입니다. 고전적 토론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토론입니다. 전통적 토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고전적 토론은 긍정 측 2명, 부정 측 2명이 참여합니다. 총 4명이 참여를 합니다. 총 4명이 입론과 반론이라는 절차로 토론을 하는데요. 입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요. 이어지는 반론에서는 상대 논리의 허점을 공격하고 자신의 강점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총 4명이 각각 2번씩 발언을 하게 돼요. 어떤 순서로 발언을 하냐면요. 입론은 긍정 측부터 시작해서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여기는 찬성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긍정, 부정의 순서로 모든 발언자가 자신의 입장을 일단 밝힙니다. 이어서 반론은 부정 측부터 시작해서 부정, 긍정, 부정, 긍정의 순서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공격하고 자신의 주장의 강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모든 토론자가 2번씩 발언을 하게 됩니다. 총 8번의 발언으로 고전적 토론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긍정 측은 현 상태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한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2가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 측은 긍정 측이 2가지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문제가 없다라거나 혹은 긍정 측의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나라도 설득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측이 부정 측보다 좀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2가지 모두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 2가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발언 순서는 긍정팀한테 다소 유리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토론 전체의 첫 발언과 토론의 가장 마지막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긍정팀이 갖는 것입니다. 부정팀도 한번 특별한 기회가 있는데요. 입론의 마지막 발언과 반론의 첫 발언을 부정팀이 하기 때문에 연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반론팀은 입론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긍정팀을 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토론을 할 때에는 이 규칙과 절차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만약 발언자가 규칙과 절차 그리고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토론자의 역할에 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토론을 할 때 논제를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의 논거를 예상하여 반박할 자료도 수집해야 하고요. 그리고 토론문을 작성하는데 이는 입론 첫 번째 발언을 하는 긍정 토론자만 준비를 합니다. 또한 토론 전략을 수립하고 상대방 발언을 경청하면서 허점과 오류에 대해 논박을 합니다. 그리고 침착하고 친절하게 토론하는 것 또한 토론자의 역할입니다. 토론을 할 때 토론자 말고 사회자도 있습니다. 사회자는 논제와
이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토론의 절차와 규칙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또 토론이 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고 토론자가 모호한 발언을 했을 때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논점을 정리하고 토론 규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도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총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이란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의 적절성을 두고 긍정, 부정 측이 논리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제는 긍정형 평서문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전적 토론은 긍정 2명, 부정 2명이 입론, 반론을 펼치는 것입니다. 입론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긍정, 부정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반론은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자신의 강점을 밝히는 것인데 부정, 긍정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토론 전체의 순서는 긍정, 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와 사회자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토론에 임해야 합니다. 끝.